또 영재는 지적인 면만 치중해서는 안 돼요. 영재는 정서적인 면, 사회적인 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서적인 안정이 있어야 지적인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교육에서 영재가 가야 할 길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게 정말 궁금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어머님들이 영재가 갈 곳은 결국은 수학 학원이다. 학원밖에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말 학원이 참 학원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네. 학원이 좋은 학원도 있는데 네. 학원은 문제가 뭐냐면 너무 상업적이에요. 그쵸? 그래서 아이의 발전, 아이의 그 정말 성장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상업성이 문제인데 학원에 가면 좋은 선생님도 있는 건 분명해요. 네. 좋은 선생님이 있고 그리고 학원이 더 열심히 가르쳐주는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학원이라고 하는 게 나쁜 점, 부정적인 면도 사실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영재를 교육하는데 가장 훌륭한 거는 어머니죠. 그렇죠. 어머니가 가장 훌륭하고 또 영재는 지적인 면만 치중해서는 안 돼요. 영재는 정서적인 면, 사회적인 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서적인 안정이 있어야 지적인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정서적인 안정이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욕구 위계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번 꼭 엄마들 한번 찾아서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매슬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네. 욕구 위계설 그러니까 욕구 위계설 그렇죠. 네. 욕구라는 게 밑에 있는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 욕구가 생긴다. 그거 채워줘야 그 다음 욕구가 생긴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올라가는데 지적인 욕구는 저 위에 있어요. 위에. 밑에는 뭐냐? 생리적인 욕구야. 배고픈 거. 네네네. 그 다음에 무슨 뭐 잠자고 싶은 거. 네네.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밑에 채워져야 그 다음에 안전 욕구라는 게 있어요. 안전 욕구. 내가 좀 안전하게 살아보고 싶다. 네네. 그래가지고 주거 같은 거. 집을 살려고 하는 게 바로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면 집을 사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거.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어. 안전 욕구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안전 욕구가 채워지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사랑의 욕구가 생겨요. 사랑.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소속감 이런 게 생겨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냥 땅 부자, 농사 짓다가 땅 부자가 돼서 막 돈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사회적으로 뭐 감투를 쓰려고 해요. 그런 게 왜 그러냐면은 바로 그래 감투를 쓰고 싶은 거예요.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요. 나는 사실 뭐 학력도 뭐 제대로 없고 뭐 돈밖에 없어요. 그냥 막 땅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땅 이제 뭐 개발되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막 사회적인 감투를 쓰고 싶어 해요. 그런 게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적인 욕구라고 하는 거,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는 욕구는 그런 게 다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적인 욕구는 결국에 엄마들이 뭐 끌고 갈 수 있지만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끌고 가다가는 이제 지가 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가야 되는데 그때는 고삐를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엄마가 강아지 끌고 가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가능하겠죠. 1, 2, 3학년 정도까지는 엄마가 막 하라 그러고 체크하고 하면은 되겠지만 4, 5, 6 중으로 올라가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줘야 돼요. 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강요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내적인 동기라 그래요. 내적인 동기. 스스로 막 수학이 재밌고 그다음에 책이 읽는 게 재밌고 공부가 재밌고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주는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고 똑똑한 엄마지 그냥 막 끌고만 간다고 언제까지 끌고 가겠어요? 뭐 강아지입니까? 언제까지 끌고 가? 못 가요. 사람은 조금만 크면 엄마도 아들인 경우는 더 빨리 와요. 그게 딸보다 더 빨리 와서 딸보다 더 빨리 오나요? 그럼요. 아들이 더 빨리 와서 엄마로부터 독립하게 독립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딸은 그래도 조금 고분고분 엄마 말을 잘 들을 수 있지만 아들은 벌써 중학교 1학년만 되면 엄마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그 아이가 혼자라도 그러려면 정서적인 안정감,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 예의보 이런 것도 잘 가르쳐야 돼요. 버릇없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게 공부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서 친구, 선생님들한테 버릇없이 굴면 선생님으로부터 굉장히 얘는 나쁜 대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예의 바르게 하는 거 이거는 참 좋은 거예요. 또 사회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가거나 대학에 가서도 예의를 갖추는 그런 사람 이렇게 키워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게 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런 거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 그래서 엄마가 그런 게 사회 정서적인 것도 잘 키워야지 지적인 것만 키워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은 성공은 지적인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우수한 사람들, 영재들이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성공하는 줄 아세요?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실패한 사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스카이 대학 나왔다고 성공 안 그래요? 안 그렇다니까요. 보세요. 주변에 보시라고. 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편의점 하는 사람 봤어요. 서울대 나와서요? 그럼요.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어요. 그 사람 왜 그런 줄 아세요? 좋은 회사 들어갔어요. 오래 못 견뎌요. 아, 못 견뎌서. 그럼요. 좋은 회사 아주 우리나라의 굴지의 회사 들어갔어요. 못 견뎌요. 5년 있다 나왔어요. 조금 더 작은 회사로 갔어요. 거기서도 한 5년 있다 나왔어요. 그래갖고 10몇 년 근무하다가 자기 사업 시작했어요. 자기 시작해서 망했어요. 2번 망했어요. 2번 망하니까 할 게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와이프도 막 죽을라 그래요. 아이들도 죽을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엔 편의점 하더라니까요. 네, 그거 보고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인 능력만 우수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잘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적응도 잘하고 그런 것이 다 그 영재를 키워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 다음 질문 집에서 영재들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근데 지금 네, 바로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엄마들이 그렇죠. 집에서 아이들 정서적으로 케어해주고, 그러니까 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거 마음 편하게 그렇죠, 있고 그렇죠. 좋은 엄마와 가족 간의 그 그렇죠. 따뜻함, 예, 화목함을 그렇습니다. 해주는 정말 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어머니들 만나보셨잖아요. 네. 그리고 자녀들도 상담을 해보시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영재에 대한 선입견이나 네. 혹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영재는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많이 하죠. 너 그게 착각이에요. 이게 착각이에요. 예, 그럼요. 대단한 게 아니고요. 일단 한국에서는 지적인 능력이 좀 높은 겁니다. 지적인 능력이 높은 거고요. 지적인 능력이 다른 아이보다 뭐 100명 중에 2%에 들어가니까 상위 2% 2명 중에 들어간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걔가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반드시 뭐 영재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2%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예를 들면은 지적인 능력이 2%다. 오케이. 네. 그러면 공부도 2%. 네. 학교 가서 성적도 2%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지적 능력은 2%인데 성적은 10%야. 이건 뭐냐면 지 능력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 능력보다 발휘를 못했다는 거죠. 네네. 그 발휘할 때 필요한 것을 엄마가 잘 도와주셔야 돼요. 그 발휘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발휘하는 게. 그러니까 뭐 쥐어짠다고 발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상위 2%에 들어간다. 100명 중에 2%다. 그럼 학교 가서는 거기에 맞는 성적을 보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대학에 갈 때도 거기에 맞는 대학에 가야죠. 그러면 정말 그대로 능력 그대로 가는 건데 네네. 대부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거예요.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서 그래요. 발휘하지 못해서. 근데 그 발휘할 때는 네.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그 영재교육센터를 오랫동안 운영을 했는데 네네. 그 영재교육센터에 어떤 아이가 이런 애가 있어요. 영재교육센터에 와보니까 애가 한 7명 있는데 네. 자기보다 잘하는 애가 많거든. 네네. 그렇죠. 지는 유치원 다니고 지가 초등학교 1학년 다니고 그럴 때 지보다 잘하는 애가 없었대. 지네 동네에서. 그렇죠. 지보다 잘하는 애가 없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뭐 지보다 더 잘하는 애가 있거든. 네, 있죠. 못 견디는 거야. 그 못 견뎌요. 견디는구나. 그럼요. 그 엄마가 나한테 막 우리 애가 그걸 못 견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건 엄마가 조정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걔가 나중에 서울대학교 갔다고 합시다. 네네. 서울대학교 가면 지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엄청 많이 많죠. 있어요. 엄청 많죠. 그러면 거기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그래야 똑똑한 거죠.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들어갔어요. 거기 똑똑한 사람 없겠어요? 무지 많죠. 네. 그러면 그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걸 미리 어릴 때부터 배워야지. 그거를 막 괜히 이런 식이래.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안 가는 거야.
난 저기 안 가. 이런 식이야. 나보다 더 잘하는 애가 있으면 안 간다는 거야. 못 견디는구나 진짜로. 그게 바로 엄마가 진작 잡아줬어야죠. 그렇죠. 걔한테 얘기해야죠. 야, 너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걔한테 배워. 배울 점이 많잖아. 그러면 네가 배워. 그리고 또 네가 너보다 못하는 사람이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그 사이에서 적응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엄마가 키워줘야죠. 그걸 누가 어디서 배우겠어요? 학교가 가르쳐줘요? 아니, 안 가르쳐줘요. 그건 가정에서 가르쳐요. 근데 엄마들은 아이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아이가 그러면 막 그냥 그래 맞아. 너 저기 너보다 잘하는 애 있어. 가지 마. 가기 싫으면 가지 마. 이런 식으로 나가면 걔가 우수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없죠. 아 그래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런 아이들은 적응 못하는 거지 사회에. 사회 적응해야죠. 영재 똑똑한 아이들이 아이, 사회를 그럼요.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낙후되면 안 되죠. 그럼요. 그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인정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 사람한테 배울 거를 배우고 그런 자세를 엄마가 자꾸 가르쳐주고 얘기를 해줘야죠. 영재 엄마들이 정말 이런 부분 놓치면 안 될 것 아, 같아요. 중요한 그럼요. 굉장히 필요하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지만 그렇게 놓치는 부분도 계시지만 영재 부모들 중에서도 정말 잘 아이들을 정말 이 집은 이래서 얘가 이렇구나 하는 그런 특징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영재 자녀를 둔 부모님의 특징이나 공통점 잘 키운 집안의 그런 특징이 있을까요?